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의 수학 터닝포인트 이투스 수학 강사 권혁진입니다. 자, 오늘 고2 3월 모의고사에 대한 본격적인 총평에 앞서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어차피 모의고사는 다 찍고 자는 날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진짜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일단 빨리 버려주셔야 돼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맞죠. 어차피 모의고사는 열심히 풀고 발 뻗고 자는 날 아니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의고사를 대충 보면 얼마나 마음이 찝찝합니까? 그리고 이 모의고사 상당히 유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의고사는 그냥 찍고 자야지, 대충 봐야지, 중요하지도 않은데 뭐 수능 미만 잡 이런 생각 바로 갖다 버리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인 고2 수학 영역 총평을 드리려고 하고요. 앞으로 모의고사는 어떻게 대비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것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캐릭터 보이세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죠? 제 오징어 게임에다 제 얼굴을 이렇게 딱 합성한 그런 그림인데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여러분, 난 이 문제들을 내신에서 풀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모의고사 문항 제가 해설 강의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과거 기출 문항들에서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문항들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 스멜이 진짜 많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년에 내신 대비를 꼼꼼히 꽤 깊게 과거 기출까지 잘 풀어봤다고 하면 이번 모의고사가 비교적 익숙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짤을 한번 넣어봤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투스 공식 등급컷과 오답률 탑5 문항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자, 등급컷 같은 경우는 사실 당일날에는 76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1등급 컷이 80점, 2등급이 66점, 3등급이 57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작년 모의고사 대비 어땠는가 보면 24년도 3월과 난이도는 비슷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등급컷만 보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게 조금 더 까다로웠다라고 느꼈는데 등급 컷을 보니까 학생들은 그렇게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1등급 컷이 80점, 2등급 컷이 69점이어서 뭐 2등급 컷만 약간 차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과연 오답률 탑5는 어땠는가 라고 보면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모의고사 여러 번 봐서 알겠지만 21번, 30번이 제일 어려운 문항인 건 아시죠? 근데 오답률 탑5의 1위, 30번 뭐 이건 인정. 29번 뭐 여기까지도 인정. 뭐 그래 나름 주관식 중에 어려운 편이니까. 근데 28번, 27번 대체 21번 언제 나와 했더니 5번째입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21번이 쉬웠다? 잘 찍었다예요. 객관식은요 아무래도 좀 찍는 친구들이 많고 찍어서 운 좋게 맞추는 친구들도 많다 보니까 완벽하게 풀어서 맞추지 않고 아마 찍어서 맞춘 친구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비 주관식은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성적이 안 나오지 않았을까, 좀 오답률이 높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각 문항별로 물어본 주제를 좀 보면 3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매번 고2 3월 모의고사 30번은 유무리 함수 그래프 추론과 빡센 계산이 필요한 그런 문항들이 출제가 됐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29번. 요 29번 좀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집합을 해석을 한 다음에 그 해석 후에 소수 조건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조합 계산 활용까지 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 문제 안에 여러분이 약한 주제가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웠을 것 같고 28번. 사실 28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원의 방정식의 활용, 피처링 접하는 상황인데 너무도 많이 나왔던 과거 기출에서 정말 많이 보았던 주제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잘 해체를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27번은 약간 낯설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수근 조건이 정수 조건과 함께 3차 방정식 주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2차 방정식의 정수근은 많이 봤는데 3차 방정식은 좀 낯서네? 라는 생각이 어려웠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해설 강의에서 되게 극찬을 많이 했는데 21번 문항은 2차 함수 그래프 추론인데 정말 문항이 좋았습니다. 정말 문항이 좋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설 강의 꼭 보시고요. 요 좋았던 이유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좀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 모의고사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고2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문항들이 상당수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비슷했던 느낌이었던 문항은 18번 문항. 이번에 18번 문항이 여러분 투숙객, 까다로운 A와 걔랑 친한 B, 그리고 사이가 안 좋은 C에 대한 것을 배치하는 문항이 있었죠. 그 문항 같은 경우는 2021년도 고2 3월 21번 문항과 제 생각엔 쌍둥이 문항이에요. 조건 해석, 조건 표현 거의 모든 게 비슷하고 오히려 그때 21번보다 약간 더 가볍게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21번 문항을 한 번이라도 내신 때 다 다뤄봤던 친구들이라면 이번에 18번 문항을 좀 무리 없이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제가 아까 21번 문항 진짜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이유 때문이에요. 수능형 문항들이 정말 많았고 특히 그중에 21번은
오, 제가 이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2 평가원 기출과 비슷한 느낌이 꽤 있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게 뭐가 비슷해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23년도 9월 공통 13번에서 3차 함수가 등장을 했고 그 3차 함수를 미분했을 때 상황이 이번에 이 21번 2차 함수 상황과 상당히 유사했고요. 마찬가지로 축 위치를 갖고 케이스 분류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24년 수능 공통 22번의 조건 중 하나가 정수점 단위로 부호 변화에 대한 표현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것과 비슷한 느낌이 들어가서 아마 문항을 만드신 분께서 이 두 문항에 대한 좀 아이디어의 발상을 가져오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이 21번 문항 오답 잘 해주셔야 수학2에 있는 그런 고난도 문항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익숙함을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다. 그리고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생님, 뭐 이게 이제 고1 3월 모의고사 때도 똑같지만 선생님 그거 다 지나간 범위 아닙니까? 절대 아니에요. 고1 수학 범위였잖아요. 그리고 고1 수학은 꾸준히 중요합니다. 꼭 반드시 오답하셔야 돼요. 요즘 고3 시험 범위에서 그리고 고3 시험 문제에서 고1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1 개념이 점점 중요해져서 고3 친구들 중에 또는 재수생 친구들 중에 고1 부분을 다시 정리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 고1 수학은 계속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제 해설 강의에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가볍게 싹 주제별로 정리를 했으니 같이 보시면서 본인이 완벽하게 가지고 가면서 2학년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으로의 모의고사 대비법입니다. 제가 이거는 고1 총평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 고2 때까지의 모의고사 성적은요.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 때 얼마나 깊게 공부했는지가 결정을 할 겁니다. 여러분 1학년 때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모의고사라는 건 이 직전 내신 시험 범위까지 계속 누적이 돼서 쌓여서 그 출제가 된다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 때 내가 이 파트를 정말 자신 있게 깊게 공부를 해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모의고사에서도 자연스레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가끔가다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모의고사 성적 잘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공부를 더 해야 될까요? 모의고사 대비 뭘 해야 될까요? 저는 그때마다 얘기를 해요. 내신을 좀 제대로 깊게 어렵게 좀 풀어보렴. 지금 무슨 모의고사니? 모의고사 물론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공부법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신 대비 때 정말 깊게 어려운 문제집들까지 같이 공부를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린다. 그리고 과거 모고 기출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훈련을 내신 때 한다면 모의고사 역시도 자연스럽게 잘 나올 거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제가 볼륨업 강좌와 업투유 강좌에서 다양한 모의고사 문항들 그리고 모의고사형 문항 해석 방식 등을 많이 다뤄볼 예정이니 여러분들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번에 현강에서 고2 학생들에게 3월 모의고사 전에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모의고사 뭐 공부할까요? 하면은 제가 뭐 많은 시간을 투자를 못 하더라도 전날 또는 전전날 정도에는 가볍게 이전 내신 범위에 대한 가벼운 리뷰를 좀 해보면 어떠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 사람은 결국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1 모의고사 총평에서 똑같이 또 얘기를 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내신 때 열심히 개념 공부하고 뭐 문항 공부한 다음에 끌고 가서 내신 때 다 털어내고 빈손으로 나오려고 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내신 때 열심히 공부한 것들은요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수능 볼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전 내신 범위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했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어서 결국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전날이든 전전날이든 그 잊어버렸던 것들을 가볍게 쭉 정리를 잘만 한다면 그 다음날 내가 잊어버려서 못 푸는 문제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많게는 거의 10점 이상 오르게 해줄 수 있다는 거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직전에는 최소한의 성의라는 생각으로 내가 이전 범위를 한번 리뷰를 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고2 학생들 분명히 지금 타성에 젖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어차피 모의고사는 다 찍고 수능 미만 잡 이런 얘기를 잘못된 얘기를 듣고 있다면 빨리 잊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풀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그거는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나 다음엔 좀 더 어렵게까지 공부해야지 등등 다양한 발전의 계기가 된다면 내가 열심히도 안 풀고 그냥 엎드려 잤어. 또는 대충 찍고 아유 뭐가 중요하냐 이러면서 합리화하고 있다? 노답입니다. 전혀 발전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수능까지 2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수능 전에 그 수능만큼의 긴 호흡을 가지고 정말 실전에서 열심히 훈련해보고 예행 연습을 할 수 있는 모의고사라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매 순간 수능을 본다는 느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응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오답까지 깔끔하게 해주시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부족했던 약점들을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유쾌하지만 섬세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수학 실력은 올려주고 그 다음에 실패율은 다운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복 없는 수학 실력을 함께 쌤이랑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이투스 수학 강사 권혁진이었습니다. 안녕.